아니다. 예스. 반반. 목욕, 걷기, 가을, 아버지의 오래된 처방집, 삼겹살 굽기, 생강청, 커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냐고 할 것 같아요. 쌍화차? 꼭 얘기해야 돼요. 복스럽게 먹는 거.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소용 채널 H를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소용입니다. 제 한의원이 지금 가로수길에 있고 지금 여름이라서 녹음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진료하는 틈틈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이 종종 영상 내용을 내가 책으로 보고 싶다, 책 언제 낼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건강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건강혁명은 김소용 채널 H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를 하루, 한 주, 한 달씩 실천해 가면서 작은 변화들 좀 겪었으면 좋겠다. 또 그 변화가 건강을 향해서 전진하는 혁명의 과정과도 같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건강혁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기혈이 막힘없이 순환이 잘 되고 또 먹고 배설하고 잠드는 그런 일과가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닌 거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하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글쎄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건강 그리고 질병 그 사이의 상태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상태를 병이 되기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질병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는 항상 뭔가 모르게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고 이 증상이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오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또 불규칙한 식사, 술, 담배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요건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이 아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요거를 좀 실천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체질도 물론 있고 또 외부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그 허약 체질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걸 타고났다 이런 말이 내가 평생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40대, 50대의 이 갱년기처럼 신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체질보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체질이에요. 근데 이분이 맨날 술 마시고 야식 먹고 잠드는 습관을 가졌다. 그럼 이런 분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는 굉장히 약한 체질을 태어났다. 근데 이분의 습관을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하고 건강한 먹거리, 긍정적인 생활, 꾸준히 운동한다. 어떤 분이 더 건강하게 살까요?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 레이스로 봤을 때는 스타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정과 종착점의 성적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결론은 선천적인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맞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특히 이 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클 거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노년의 부모님 건강 케어하랴 또 밑에서 또 자식들, 자녀들이 또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거 신경 쓰랴 정말 내 몸은 서너 개라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게 바쁜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내가 좀 한숨 좀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 좀 챙겨봐야지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여기저기서 벌써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야속하죠. 건강검진을 받기가 나 너무 겁이 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김소영 채널 H에서도 우리 중년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책 이 건강혁명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우리 중년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나의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또 매 계절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순간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어떤 습관 하나가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내 몸속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이렇게 켜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한테는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몸에 일어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소한 습관을 하느냐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순간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건강혁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또 따라할 수 있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징후를 다룬 건강 시그널 편을 다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건강 10척, 그리고 요거를 물리칠 건강 비책 10개를 다뤘고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소영 채널 H에서 직접 선보였던 약선 요리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레시피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 세션 건강 시그널 편에서는 세치라든지 악력, 그다음에 발바닥, 목소리,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손을 펴서 이 손톱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서 특정 질환의 징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고 많은 소변, 대변, 방귀, 트림 같은 것들도 특정 질환의 신호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시그널은 우리 몸이 병들고 있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잘 캐치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세션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10적과 건강 비책 10은 이 건강한 중년 이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될 건강 10적을 다뤘습니다. 30대까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부담을 안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10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모두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0가지 건강 비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당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당뇨를 유발하는 습관,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이 당뇨를 알리는 여러 가지 신호, 당뇨 예방을 돕는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당뇨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그런 음식, 일상생활에서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좀 실용적인 정보들로 엄선했습니다. 식적입니다. 식적이 뭐예요? 생소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마디로 만성적인 위장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고 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식적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만성질환으로 악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식적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이 건강혁명 책에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 황금 비율 레시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세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소영 채널 H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화제의 건강 레시피로 다 엄선해서 담았어요. 레시피라는 특성에 맞게 분리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휴대가 좀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레시피가 나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걸 또 매일 내 식구들 밥상에 올려보시고 먹는 습관도 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책 이렇게 펼쳐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위장병을 보고 싶은데 김소영이가 얘기한 영상으로 보고 싶어 그러시면 여기 QR코드를 딱 갖다가 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머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뜹니다. 신기하시죠? 그래서 나는 위장병 아니면 나는 당뇨신호 보고 싶어 근데 책으로 말고 영상으로 또 QR코드 갖다 딱 대시면 어머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배려가 된 책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매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 700여 편의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소개해드렸던 만큼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또 귀도 기울이게 되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저도 또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구의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게 해준 것 같은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책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바로 이 책을 집필하는데 가장 큰 용기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고 요거를 내 습관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머 내 몸속에서 이거 혁명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체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내 몸을 사랑하게 된 건강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상할 수는 없죠. 나에게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니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강혁명을 읽으실 우리 독자님들 어떻게 내가 혁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습관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만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그게 바로 건강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혁명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다 떨쳐버리시고 그래 진짜 한번 조금씩 노력해볼까? 그 노력으로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사소한 노력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몸속의 혁명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책이 그런 혁명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어요. 그럼 우리 책 속에서 한번 만날까요? 코딩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굳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고급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나타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안녕하세요. 황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노아라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코딩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논리적인 공백을 기술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인간의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원하는 답변을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보다 고도화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코딩을 정교하게 묻지 않아도 AI가 이런 논리적인 공백들을 채워줄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 말이죠.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토니 스타크는 자비스에게 코딩으로 질문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인간의 언어로 지시하죠. 자비스는 그 말을 알아듣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세상이 왔을 때 과연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굳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구조와 방법론을 모른다면 자비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데이터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구가 아니라 문제의 정의, 설계, 결과 해결,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낚시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용 도구가 따로 있잖아요. 입문자용 도구를 살펴보면 적당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루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갈수록 가격도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죠. 자유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SES ODA는 입문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도구입니다.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고급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데이터 과학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SES ODA는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네요. 물론 앞으로 더 좋은 도구가 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언어로 바로 분석이 가능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면 도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과학 도구는 데이터 과학의 개념을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데이터 이해력은 데이터 문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이해력은 데이터 과학과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만들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이해력은 주어진 숫자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용돈, 월급, 매출 이 세 가지의 이름에 따라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숫자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이해력은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숫자를 읽어내는 두 가지 능력이 융합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경향성, 비율, 대비 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1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책은 데이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데이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 녹이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텍스트나 수로 나타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시각화는 수많은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 숫자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데이터의 맥락이나 패턴을 시각화 결과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통계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딱 한 장의 보고서를 보여줘야 한다면 그래프를 넣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검정 결과보다 한 장의 시각화 결과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려낸다고 끝은 아닙니다. 잘 그려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이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 시각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각화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죠. 이런 주의사항들은 대부분 인지부하를 낮추기 위한 것들입니다. 같은 그래프도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 시각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의 언어는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과학은 금융의 문장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숫자에 담긴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예측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수를 가지고 노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과 데이터 과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거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기 전부터 금융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과학 기법을 실무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금융은 숫자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데이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가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융만큼 숫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산업도 없습니다. 감이 아닌 숫자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데이터로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된다면 데이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MZ세대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한다고 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말이 잘 자라는 이유는 말이 뛰어놀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앞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입문자를 위한 책입니다. 대학생은 물론 통계나 데이터 과학을 배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코딩을 빼고 데이터 과학을 더했습니다. 코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줄이고 데이터 과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보강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거나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책을 권합니다. 데이터는 세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현상과 사건을 데이터로 남기고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한 곳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 에너지, 통신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가공하는 능력. 두 번째, 적당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찾는 능력. 세 번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는 능력. 네 번째, 분석된 결과를 잘 이해하고 이를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 번째인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능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를 대체하고 좋은 도구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그래밍, 즉 코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좋은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